라이젠 9 8945HS의 RTX 5060 근데 플스보다 작다고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이건 미니 PC가 아니라 작아진 게이밍 데스크탑에 더 가깝습니다. 미니 PC 시장은 얼마 전 엠벡 같은 초가성비 CPU가 나오면서 보급형 미니 PC 시장이 확 살아났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반도체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가성비 미니 PC도 예전만큼의 임팩트는 줄어든 느낌. 그렇다면 아예 반대로 가보면 어떨까요? 고성능 CPU에 그래픽카드까지 넣어버린 진짜 하이엔드 미니 PC 말입니다.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성능으로 확실하게 찍어 누르는 그런 방향인 거죠. 오늘 소개할 제품, 이쪽에선 꽤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미니스 포럼의 G1 프로. 크기는 작은데 안에 들어간 구성은 꽤 말이 안 됩니다. AMD 라이젠 9 8945HX, 그래픽카드는 RTX 5060, 8기가의 TGP는 145W, 내장 350W의 파워, 와이파이 7에 5기가 램 포트까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니 PC보다는 초소형 게이밍 데스크탑에 더 가깝고, 또 재밌는 게 실제로 생긴 건 플스5랑 가장 닮았습니다. 근데 플스5보다도 훨씬 작아요. 자, 그럼 이 초소형 게이밍 데스크탑이 기존의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이즈는 작은데 성능은 뭔가 애매한 그런 포지션에 머무를지, 또는 생각지 못한 새로운 활용 방식을 찾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각종 테스트 결과 발열은 괜찮은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 볼게요. 일단 디자인, 저는 이 부분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미니 PC라고 하면 작긴 한데 디자인은 그냥 검은 박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G1 프로는 확실히 게이밍 PC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면에 RGB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세로로 세워두는 구조라서 책상 위에 올려두면 존재감이 꽤 있습니다. 크기는 미니 PC를 생각하면 좀 커졌지만 그래도 데스크탑을 생각하면 꽤 작습니다. 근데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데스크탑 GPU가 들어간 PC치고는 정말 작아요. PC의 크기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성능을 포기한다는 공식이 우리한테는 익숙한데요. G1 프로는 그 공식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입니다. 제품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구성품도 살펴볼게요. 박스 안에는 G1 프로 본체가 들어있고요.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추가 M.2 방열판, 그리고 세로 거치용 스탠드도 들어있습니다. 스탠드 장착은 간단해요. 하단에 손 나사 하나로 고정하는 방식이고 추가 고정핀이 또 있어서 장착 후에 본체가 흔들리거나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꽤 좋아 보이네요. 작은 PC일수록 책상 위에서 주는 안정감이 또 중요한데 이런 설계의 디테일에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포트 구성도 꽤 알찹니다. 전면에는 3.5mm 오디오 잭, USB Type-C 포트, 풀사이즈의 USB 3.2 포트, 전원 버튼 있고요. 후면으로 가면 구성이 더 많아지는데 디스플레이 포트가 3개, HDMI 포트, 그리고 또 다른 USB Type-C 포트, USB 3.2 포트가 또 2개, 추가 HDMI 포트, 5기가 이더넷 포트, 전원 입력, 그리고 후면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내장 파워 서플라이라는 건데요. 미니 PC에서 은근히 불편한 게 커다란 어댑터인데 G1 프로는 350W 파워 서플라이가 내부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체감상 꽤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스펙도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AMD 라이젠 9 8945HX 16코어에 32스레드, 최대 부스트 클럭은 5.4GHz, 램은 5200의 DDR5를 지원하고요. 듀얼 채널 구성이 가능하고 최대 96GB까지 장착이 가능해요. 기본 장착 메모리는 32GB고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기본 상태에서 32GB가 들어가 있는데 싱글 채널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메모리 가격 때문인지 미니 PC 제조사들이 16GB 2장 대신 32GB 1장을 넣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업그레이드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능만 보면 듀얼 채널 구성이 좀 더 좋죠. 실제로 벤치마크 점수도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RTX 5060 로우 프로파일 데스크탑 GPU입니다. 8기가의 GDDR7 V램이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 미니 PC의 내장 그래픽과는 체급 자체가 다르죠. RTX가 달린 초소형 데스크탑이라는 거고요. 스토리지는 M.2 슬롯이 2개입니다. 2230 또는 2280 SSD를 지원하고요. 각 슬롯당 최대 4TB, 총 8TB까지 구성이 가능해요. 무선은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입니다. 내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과 후면에 나사를 몇 개 풀어주면 측면 패널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샥 하고 빠져요. 열어보면 내부 구성은 꽤 깔끔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350W의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가운데에는 라이젠 9 8945HX CPU를 식히기 위한 쿨러가 들어있습니다. 쿨링 구조는 순수 구리 히트파이프 5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아래쪽에는 램 슬롯 2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RTX 5060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네요. 전용 컨트롤 소프트웨어도 제공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능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모드는 총 3가지, 오피스, 게이밍, 비스트. 오피스는 TDP를 60W로 낮게 설정하고요. 게이밍 모드는 80W, 비스트 모드는 100W까지 올립니다. 모드에 따라 팬 속도도 같이 바뀌니까 소음도 비스트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 모드들은 CPU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TGP는 동일하게 145W 수준으로 작동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전부 비스트 모드에서 진행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GB도 조작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색상, 속도,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RGB 디자인이 저는 과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대놓고 게이밍 기어의 느낌을 주는 그런 RGB가 아니라 데스크 위에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능 벤치마크 수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긱벤치 6. 이 제품에는 라이젠 9 8945HX가 탑재됐죠. 싱글코어 약 2700점, 멀티코어 11,000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 긱벤치는 메모리 속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상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와서 보니까 싱글 채널보다는 듀얼 채널로 구성했을 때 이 정도로 수치가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니게이밍 PC 중에서는 진짜 고성능, 노트북 중에서는 상급 게이밍 수준, 데스크탑 중에서도 중상급 정도의 수준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D마크 스틸 노마드를 돌려봤습니다. 총점은 약 3100점 정도, 평균 프레임은 31프레임 정도, 타임 스파이더 돌려봤는데 점수는 약 12900점, 게이밍 노트북으로 비교했을 때 중상급 정도, RTX 4060 랩탑, RTX 4070 랩탑 사이 정도, FHD 게임은 웬만하면 돌아가고 QHD도 게임에 따라 옵션을 좀 타협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겠고요. FHD 기준으로 배그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67프레임 정도로 배그 정도는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오버워치도 최고 옵션에서 183프레임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이버펑크는 DLSS를 켠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85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FHD 게임 기준으로는 대부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작은 사이즈 대비 성능은 꽤 준수했죠. 하지만 사이즈가 작은 만큼 진짜 중요한 건 온도가 되겠죠. 이렇게 작은 케이스 안에 16코어 CPU와 RTX 그래픽카드를 넣었기 때문에 게임하다 보면 뜨겁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되는데요. 그래서 게임 테스트를 하면서 온도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테스트는 전부 비스트 모드에서 진행을 했어요. FHD 배그 울트라 옵션에서 10분 이상 플레이했을 때 CPU 온도 81도 정도, 그래픽카드도 82도 사이에 왔다 갔다 했고요. 하드웨어 인포 기준으로는 9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 게이밍 데스크탑 치고는 조금 뜨거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미니 폼팩터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고 스로틀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사용할 때는 소음도 크고 TDP도 높은 비스트 모드보다는 실제 성능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게이밍 모드로 맞춰놓고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게이밍 모드에서 온도와 소음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했고요. 이 정도면 실제 게임을 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할 때에도 나름 만족스러운, 예상보다는 꽤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미니스포럼 G1 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미니 PC는 아니었죠. 예전의 미니 PC들은 내장 그래픽 성능만으로 게임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G1 프로는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작은 본체 안에 고성능 CPU와 데스크탑 RTX 그래픽카드를 때려 넣었죠. 그래서 성능 체급 자체가 달랐어요. FHD 기준으로 웬만한 게임 모두 돌릴 수가 있었고 사무용 작업용으로도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플스5보다 작은데 성능은 훨씬 좋은 고성능 미니 PC, 이런 미니 폼팩터가 미래의 콘솔이 될지 기대가 되면서도 다만 현실적인 구매를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발목을 잡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컴퓨전에서 비슷한 성능의 견적을 내봤는데 조립 PC는 176만원으로 확실히 가격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이 미니스포럼이라는 브랜드도 브랜드 PC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성능의 MSI 브랜드 PC와 비교를 했을 때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늘 리뷰하는 이 모델이 더 저렴하다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G1 프로의 장점을 보면 일반 데스크탑보다 훨씬 작은 크기에 깔끔하게 책상을 세팅할 수가 있었고 미니 폼팩터 치고는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죠. 아무래도 데스크탑보다는 온도가 꽤 올라간다는 점, 일반 조립식 데스크탑과 비교하면 그리 저렴한 제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미니 PC, 노트북, 데스크탑 어떤 제품과 비교를 했고 그에 따라 이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중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타겟층이 굉장히 명확하게 세팅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게이밍 PC 찾았던 분들에게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득템하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